자, 이제 먼저 중학교하고 이제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돼. 중학교 때는 요 각을 무슨 각을 보느냐면 예각만 보는 거예요. 예각. 그래서 4인 30도, 4인 45도, 4인 60도 이런 거 배웠지, 그지? 코사인, 탄젠트 다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각을 임의의 실수로 다 보는 거예요. 임의의 실수. 그럼 임의의 실수니까 뭐 1000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실수니까 마이너스 50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각을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OP가 있어. 반직선 두 개가 있다, 그지? 요때 요 반직선을 시초선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즉 출발하는 선이에요. 출발하는 선. 요 선을 시초선이다라고 부르고, 요 시초선이 아닌 다른 반직선, 자, 요거 이름을 동경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시초선이 아닌 다른 반직선. 자, 그 이름을 동경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동경을 요 위치에 있는데, 요 동경을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요 시초선이 요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요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 그럼 어디까지 회전했냐면 요만큼 회전했다로 볼 수도 있고, 요 시초선을 이만큼 회전했다로 볼 수도 있잖아, 그제? 요 파란 선을 빨간 선이 여기서 요만큼 회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회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 자, 앞으로 요쪽 방향을 각을 읽을 때 양의 방향으로 읽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자, 반대쪽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음의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볼 때는 각을 양의 각으로 표현해주고,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각을 음의 각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은 앞으로 다 여기서 4분면 여기서 요 놈을 시초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놈을. 그러면 동경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요 30도 위치에, 요 각이 30도가 되는 요 위치에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반직선 이름을 동경이래, 동경. 동경이 30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동경이 여기 있다, 그제? 그럼 동경이 여기 있는 거는 요 빨간 선이 실제로 30도만큼 움직여서 요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동경이 한 바퀴를 요 점을 중심으로 시계같이 회전한다 했다.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30도만큼 더 가도 동경은 여기 있겠지. 이해되나? 그러면 한 바퀴가 한 바퀴를 완전히 돌고 나면 한 바퀴는 전체가 몇 도야? 360도니까 이거는 360도 더하기 30. 요렇게 하더라도 동경은 역시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 동경이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동경이 요 위치에 있는 모든 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360도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 있는 모든 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n은 정수다 이렇게 쓸 거예요. n. 자, 만약에 n이 0이라고 해봐. 그러면 30도인 거죠. n이 1이라고 하면 그러면 390도가 되는 거죠.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럼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죠. 이되나? 네. 동경이 요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떨어진 모든 각을 나타내는 식은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동경이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각. 동경이 일반각.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30도의 위치에 있는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해 두고, 요 n은 모든 정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이렇게 씁니다. 일반각. 그럼 왜 이렇게 일반각을 생각을 하느냐면 그냥 30도만 쓰면 되지. 30도, 390도, 동경이 똑같은 이런 각들이 계속, 자, 이런 각들은 삼각 함수에서 똑같은 성질을 지니는 거예요. 이런 각들은 삼각함수에서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일반각으로 일단 표현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자 몇 개만 해볼게. 자, 만약에 70도가 있었어. 이거를 일반각으로 써. 그럼 일반각으로 쓰면
360도 n 더하기 70도 이렇게 쓰면 돼. 동경이 어디 있는데 70도니까 한 이 정도 되는 이 위치에 동경이 이렇게 있잖아. 그제? 이런 거에 대한 일반각은 이렇게 썼는데. 자, 만약에 400도가 있어. 400도. 400도는 무슨 뜻이야? 360도를 돌고 얼마를 더 간 거야? 40도만큼 더 갔지. 40도만큼 더 간 거야. 그럼 일반각으로 쓰면 400도는 360도 n 더하기 40도 이렇게 변화. 360도 n 더하기 40도 이렇게. 뭔만 이해되지? 요 각만 생각하면 돼. 그럼 요 각은 어떤 각으로 표현이 돼? 0도하고 360도까지 그런 각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 모든 정수를 집어넣으면 각들이 쫙 나올 거 아니까. 그 모든 각은 다르지만 동경이 다 어느 위치에 오느냐? 요 위치에 딱 오게 됩니다. 시초선으로부터 40도를 간 그 위치에 오는 각들이야. 그거를 우리는 일반각이다. 이렇게. 요 n 정수. 그럼 n이 0이면 40도, 1이면 400도, 2가 되면 760도. 그런 모든 각들에 대한 동경이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동경이 요 위치에 오는 모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기가 400도를 했잖아요. 그렇지. 400도도 여기 오고 40도도 여기 오고. 그런데. 자, OX를 시초선을 할 때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했다. 동경은 뭐라 했노? 반직선이라 했지, 그제? 자, 120도니까 여기 딱 90도에서부터 얼마를 더 가면 돼? 30도만큼을 더 가면 요 위치에 오겠네. 요 각이 120도단 말이에요. 120도.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간 저 위치에 1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난다. 그 다음 마이너스 60이지. 자, 마이너스 60은 음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60도. 요게 90도니까 60도는 요 정도쯤 되겠지. 요 각의 크기가 60도인데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6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60도에 해당하는 동경은 여기 있네. 그 마이너스 60도는 다른 말로 하면 300도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겠지. 300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300도로 가면 여기로 가니까. 전체가 360도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나 똑같은 성질을 지니는 각이라고 보면 돼. 자, 마이너스 340, 자, 너가 한번 해봐. 마이너스 340은 어디 쓰면 되겠는지. 자, 마이너스 340은 마이너스 360을 해버리면 이만큼 한 바퀴 그대로 돌겠지. 근데 마이너스 340만 가야 돼. 그럼 요게 20도가 되는 요 위치에 요게 340도인데 마이너스 340도. 그래서 20도인 요 위치에 동경이 오겠다. 자, 요것이 나타내는 일반각. 일반각이란 게 뭐냐면 동경이 요 위치에 오는 모든 각을 표시하시오 이 말이야. 그제? 그럼 오는 360도 n 더하기 30도 이렇게 쓰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자, 435도. 자, 435도는 360도 더하기 75도네, 그지? 435도라는 것은 360도 더하기 75도잖아. 그래서 43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n 더하기 75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435도는 동경이 75도인 위치에 와 있잖아. 동경이 75도인 위치. 360도의 배수만큼은 안 움직인 거나 똑같으니까, 제자리니까 동경이 75인 위치에 있어. 그럼 이거는 동경이 75인 위치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동경이 75가 되면 360도인 더하기 75도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에 대한 일반각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일반각이 뭘 구하는 거라 했노? 요 각이 나타내는 동경 있지?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다. 그지? 그럼 요거는 75도 위치에 와 있다. 한 요 정도쯤이에요. 이렇게. 그게 435도잖아. 그럼 400, 요거하고 또, 요것이 나타내는 모든 각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n은 정수다. 이렇게 해서. 자,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 4분면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435도는 아까 뭐하고 동경 똑같았어? 75도랑 동경이 똑같지? 그럼 75도니까 75도면 여기 있네. 그럼 이건 몇 사분면? 1사분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930도는 360의 배수니까 720도 더하기 210이네, 그지?
그럼 210도가 있는 위치에 있겠지. 그럼 210도는 어디야? 90, 180이니까 180에서 30을 더가면 요 위치의 동경이에요. 그래서 이 동경은 3, 4분면에 있게 된다. 마이너스 930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210도 이렇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720도는 그냥 여기야, 여기.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지?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210도를 더 가면 되니까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180이지. 그럼 30도만큼 더 가면 되네. 요 각이 30도인 요 위치에 있네. 그래서 요거는 2, 4분면 각이라는 거지. 자, 요거는 360 곱하기 3을 해봐. 3, 6, 18, 3, 3, 9, 1000이네, 그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080. 그럼 여기 1080을 해주면 얼마? 62가 마이너스 60. 아, 65.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360의 배수니까 지자리 가만히 있는 거지. 거기서 마이너스 65도예요. 그럼 이렇게 65도를 이쪽 방향으로 65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는 거지. 요게 65도가 되는 위치예요. 마이너스 65도니까 음의 방향으로 65도. 그래서 요거는 4, 4분면 각이다. 이렇게. 자, 각을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뭐 30도, 60도, 45도, 90도, 뭐 360도 이런 식으로 썼다. 도를 썼어. 그거를 60분법이다. 60분법. 도를 나타내는 방법. 자, 지금까지는 도는 그렇게밖에 나타내는 거 없다. 그제? 자,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호도법. 자, 각을 나타내는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 배울 거야. 지금부터. 요 반지름을 R이라 하죠. 그럼 이때 요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하는 동경이 어디 하나 존재하겠지. 요 길이가 두 개가 같게 되는, 요거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되는 요 중심각이 있을까, 이거, 그지? 요 반지름이 뭐 3이면 요 길이가 3이 되는 위치에서 요렇게 하면 중심각이 하나 생기지. 요거를 1라디안 이렇게 할 거예요. 1라디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각을 도를 잘 안 쓰고 라디안을 쓸 거예요. 대부분 각 자체를 도도 쓰지만 라디안을 쓸 거예요. 요거를 1라디안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자, 그럼 원의 성질. 원은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 빨간 거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지? 호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 역시 비례하는 거예요.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2배가 돼버리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지? 자, 그럼 비례한다 있다. 요게 1라디안일 때 부채꼴 호의 길이가 R이야.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는 몇 라디안일까 모르겠다, 그제? 이 전체 라디안에 대해서는 2파이 R이 되잖아. 원 둘레니까, 그제? 요만큼 각일 때는 R이야. 그럼 이만큼 전체 각일 때는 원 전체가 되잖아, 그제? 요게 원 전체를 나타내는, 즉 각으로 시작하면 3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하면 2파이 R이 되네. 요렇게 곱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제? 그럼 R을 약분하고 나니까 요 네모, 즉 전체, 요건 바로 360도란 뜻이지. 요게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파이. 즉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2파이 라디안. 360도는 앞으로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할 거야.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해서 그냥 2파이 써버리는 거야. 이게 각이야, 각. 2파이 하면 각이야. 2파이가 몇 도인데? 360도야. 그럼 180도는 얼마인데? 파이 라디안이죠. 그럼 파이가 뭔데? 3.14 이 말이야, 그지? 이되나? 앞으로 각을 쓸 때 사인 파이 하면 이 말은 사인 180도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인 파이 하면 사인 180도 각을 이런 것도 똑같은 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요거 길이가 같을 때 요게 1라디안이다. 요런 각을 앞으로는 호도법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호도법. 알겠지?
호도법에서는 단위를, 라디안 단위를 생각해 쓴다 했다, 그지? 그래서 4인 1 이렇게 하는 거하고 4인 1도 하는 게 다른 말이야, 그지? 4인 1 하는 거는 4인 1, 요게 1라디안이잖아. 그럼 요 각에 대한 4인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1도에 대한 4인이라는 거. 됐지? 그럼 1라디안은, 여기서 봐. 양변을 파이로 나눠봐. 그럼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네, 그지? 근데 파이가 얼마인데? 3.14잖아. 그래서 요거는 약 얼마냐면 약 60도가 되는 거예요. 1라디안은 도로 고치면 약 60도쯤 돼. 60도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건 4인 한 57점 뭐 이런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삼각비 외울 때도 조금 어려웠다, 그지? 자, 이제는 60분법으로 된 각을, 즉 도로 된 각을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를 빨리 연습을 해야 돼. 앞으로 그 라디안으로 된 그런 각을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삼각비부터 먼저 간단히 정리할게. 30도, 45도, 60도.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30도 하는 거는 항상 여기서 보는 거야. 30도는 이 그림을 잘 생각해. 그러면 외울 때 조금 편해. 요게 30도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요걸 알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45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45도는 요거 두 개의 길이가 같잖아. 그럼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지. 자, 60도는 저 그림을 세우는 거야, 그지? 60도는. 그럼 1대 루트 3대 2가 되네,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봐.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60도는 여기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1분의 루트 3. 45도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1분의 1. 이렇게. 요 표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지? 요 삼각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각에 대한 삼각비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차례대로 1, 2, 3으로 커진다 생각하면 되지. 코사인은 반대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자, 탄젠트는 탄젠트 45도, 딱 45도가 되면 기울기는 1이 되겠지. 각이 적으면 기울기도 적겠지. 그래서 그게 루트 3분의 1. 각이 크면 1보다 커서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비 먼저 외우고 있어야 돼. 삼각비 앞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런 각을 우리는 특수각이래. 특수각.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외워야 돼. 법에 해당하는 각을 지금부터 고치는데, 자, 기준을 아까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 했노? 180도라. 요거를 딱 기준으로 딱 잡아놔. 파이 라디안을. 자, 파이는 180, 외우는 방법이다.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무조건 외우면 헷갈려. 무조건 외우지 말고, 파이가 180, 요거를 먼저 딱 기억을 해.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파이. 파이가 뭔데? 3.14 그 원주율 파이라는 거다, 그제? 자, 그러면 90도는 뭐겠노? 90도는 당연히 반을 나누면 2를 나누면 되지 뭐. 2를 나누면 그게 90도잖아. 그럼 60도는 뭔데? 3을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30도는 뭔데? 6을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지 뭐. 그럼 45도는 뭔데? 4를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요까지 찾는 거 이해됐지? 파이가 180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외워가지고 앞으로 나올 때 봐. 30도는 6을 나눠서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30도 하면 그냥 바로 6분의 파이로 딱 생각이 나져야 돼. 이게. 뭐 계산해서 6분의 파이 찾으면 안 되고. 알겠지? 지금은 이제 처음에 외우는 거니까 외우는 방법을 쌤이 이야기하는 거야. 30도니까 6 나눠줬네. 6분의 파이. 45도니까 4 나눠줬으니까 4분의 파이. 60도는 3을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 됐지? 자, 그래서 요 각들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각들을. 자,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150도를 하고 싶어. 150도는 요 놈을 5개인 거잖아. 그래서 6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됐나? 120도를 했어. 120도. 120도 요거 2배네. 그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됐나?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180을 얼마를 나눈 순간 그는 그 기본 값이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배수 관계들은 배수로 찾아주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요거만 머릿속에 빨리 입력하면 돼, 요거만.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써야 되는 각 본다. 자, 이거는 0이지. 자, 90도는 뭔데? 2를 나눈 거, 요거는 2분의 파이는 여기 오는 값. 그럼 요거는 180도니까 파이겠지. 자, 9, 3, 27, 2분의 3파이네. 그럼 이거는 2파이라고 해도 되네, 그지? 됐지? 각을 봐라, 앞으로 4분면에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됐지? 이 파이인데 파이가 어디 있는지 막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파이로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하는 요런 기본 각들은. 됐지? 그래서 요런 각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각을. 그 각을 모르는데 봐라, 뭐, 딴 거 할 수가 없잖아. 각 자체를 몰라버리면,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요 호도법에 해당하는 요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요 방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기준은 뭐라고? 파이가 180도다. 요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 파이는 180도다.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디안으로 바꾸시오, 이 말이야. 라디안으로 바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찾았다, 그지?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 했노? 이게 180도잖아. 그럼 60도는 3을 나눈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돼. 문제는 이런 거는 바로 못 하잖아. 75도 같은 거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이게 이런 특수각이 아닐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변을 파이로 나눠봐. 그러면 1 라디안이 될 거고,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네. 자, 양변을 180을 나눠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네. 자, 요게 뭐냐면 라디안을 도로 고칠 때는 요식을 쓰면 돼. 자,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요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75도다, 그제? 75도는 1도 곱하기 75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75를 1도에 곱으시면 되는데 1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합니다. 60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6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굳이 60도 같은 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제? 하지만 60도가 아닐 때는 요식을 쓰면 돼요, 요식.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준 거다. 이거 애월하지 말고 양변을 파이로 나눠서 라디안을 도로 고쳐주고 양변을 180으로 나눠서 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돼. 됐지? 자, 2라디안은 몇 도냐면 2라디안은 1라디안이 요만큼 도잖아. 그럼 2라디안은 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2를 곱하면 되니까, 그지? 2라디안은 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돼. 그래서 라디안을 도로 고치고 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 그 방법은 여기서 요걸 가지고 풀어줍니다. 이제 라디안을 도로 나타낼 거야. 라디안을 도로. 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였다, 그제? 그럼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파이 라디안은 3분의 1 라디안이 180분의 파이도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네. 그럼 요거 약분하고 3도 이렇게 약분하면 368이니까 이거는 120도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거는 바로 120도 알아봐야 되지, 그제?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3분의 2 파이는 120도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이렇게 특수각이 아닐 때 6분의 11파이, 자, 이런 거는 고치려면 파이분의 180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파이분의 180. 자, 그래서 곱해 정리하면 파이는 약분되고 6, 3, 18, 그래서 330도다 이렇게 돼.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요거는 뭐 중1땡강 그때 배우잖아. 자, 요거를 x, 중학교 때는 도야, 그지? x도. 자, 요거를 반지름을 r이라 하자. 요때 요 호의 길이부터 구해보자.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 중에 360도 분의 x잖아. 그럼 전체 원둘레는 2파이 r이지. 자, 그거에 360도 분의 x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호의 넓이야. 이제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자, 그 중에 360도 분의 x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360도 분의 x.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서 x가 뭐예요? x가. x 요거는 도잖아, 그지? 도일 때는 이 공식을 써야 돼. 도일 때는. 도를 쓸 때는. 자, 이제는 라디안을 쓸 거야, 라디안을. 자, 이런 부채꼴에서 요 각을 이제 라디안인데 선생님이 세타로 고쳐놓을게. 이 세타는 라디안이야. 뭐 1라디안, 3분의 파이란 이런 게 라디안을 써야 돼. 요 길이를 r이라고. 그때 요 부채꼴에서 길이를 L. 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세요. 자, 먼저 L부터 구할 거야. L부터. 세타일 때 길이가 L이잖아. 요 각이 세타일 때는 L이야. 지금 단위는 라디안이라 했지. 그럼 2파이일 때는 뭐야? 2파이 때. 2파이는 360도일 때 말이지. 이때는 2파이 R이 되잖아. 원둘레니까. 자, 이제 L 곱하기 2파이는 세타 곱하기 2파이 R. 자, 2파이 약분하고 나니까 L은 R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식이 훨씬 간편해 보이지? 앞으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L은 요거 두 개 곱해버리면 돼. L은 R 세타. 이때 세타는 뭐야?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이야기야.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L은 R 세타. 됐지? 자, 부채꼴의 넓이도 봐.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S야. 요 각이 세타일 때는 요 넓이가 S야. 이 각이 2파이 라디안일 때. 자, 그때는 파이 R 제곱이잖아. 이되나? 그래서 2파이 S가 파이 R 제곱 세타. 자, 파이만 약분하자. 파이만. 그럼 S는 요 2가 있었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서 R 세타가 뭐야? R 세타가 바로 L이잖아. 그지? 2분의 1 R. 자, R 세타를 L로 이렇게 고치면 돼. 그래서 요게 부채꼴의 넓이야.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2분의 1 RL을 해주면 요게 넓이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일 때 호의 길이는 R 세타. 8 곱하기 6분의 파이. 그럼 3분의 4 파이 이렇게 돼.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그러면 요게 32가 되고. 그럼 3분의 16 파이 이렇게 돼. 됐죠?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2 곱하기 4분의 3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4분의 3파이. 그럼 요거 약분되면 2분의 3파이만. 자, 반지름은 10인데 중심각이 240도네. 중심각이 도로 돼 있다, 그제? 그럼 이 도는 쓰면 안 된다, 있지? 이걸 고쳐야 돼. 6, 4, 24지. 그럼 3분의 4파이가 돼. 6, 4, 24니까. 그래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12 곱하기 3분의 4파이. 그럼 3, 4, 10이니까 16파이가 되고. 자, 부채꼴의 넓이는 자, 요 공식 써볼까? 2분의 1 R. L을 조금 전에 구해놨잖아, 그지?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2분의 RL 그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게 이렇게 6이 되면 96파이가 된다. 자, 각을 도를 쓰면 안 된다 했다. 도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라디안을 써서 그 공식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중심각이 호의 길이가 이러할 때 반지름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 세타가 필요해.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r 세타가 필요해. 그제? 그런데 지금 호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호의 길이는 r 세타인데 요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나와 있어. 자, 중심각은 4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요거 r하고 곱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약분하니까 r은 8이 되네. 자, r은 8이고 중심각은 4분의 파이다 이 말이지. 자, 요렇게 됐을 적에 뭘 구하라고? 넓이를 또 구하라 했잖아. 넓이를 구하는데 2분의 1 r제곱, 자, 세타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2분의 1 r L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L을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도 되네. 그지? L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L을 바로 집어넣어. 2분의 1 RL. 반지름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나와 있어. 넓이가 2분의 3파이야. 그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래서 2분의 3파이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 그럼 2는 약분되고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돼. 이제 세타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 그지? 그럼 호의 길이 구하라 했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R 세타. 3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된다. 자, 반지름이 6이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24인 요런 붙였고, 반지름은 여기 6이야. 그 다음에 각도 모르고, 호의 길이는 뭐, L이라고 두면 되네. L이라고 두든 또는 6세타라고 두든 같은 말이다. 그제? 지금은 그냥 6세타라고 두면 되겠네. 굳이 L 걸 필요 없이. 반지름이 6이고 둘레가 24야. 그럼 각은 모르니까 세타로 두고 요게 6세타면 요 길이도 6이지. 둘레가 24라 있기 때문에 둘레는 12 더하기 6세타래. 12 더하기 6세타가 둘레인데 그게 24라는 뜻이래. 그럼 6세타가 12가 돼서 세타는 2가 돼. 즉 2라디안이다. 이때 넓이 구하라 했네. 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넓이는 36이 돼.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또 그때의 반지름 또 구해보시겠다.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어. 자, 각도 모르고 반지름도 몰라. 자, 호의 길이는 그냥 L이라고 둘게. 호의 길이는. 자, 둘레가 12라는 것은 둘레는 2R 더하기 L이 12다 이 말이지. 둘레는 R 두 개하고 L하고 더했는 게 둘레잖아. 둘레가 12야. 이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고 이때 또 반지름이 얼마였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뭔데? 2분의 1 RL이잖아. 지금은 RL 쓴다. 왜? 위에 RL이 있으니까. 자, 요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풀려고 한다면 합이 일정하네.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뭘 쓰는 거고? 합이 일정하네. 그제? 네. 이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산술 기하 평균 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눈 거는 두 개를 곱해서 제곱권을 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생각나는 사람은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어. 자, 2분의. 자, 두 개를 더할 거야. 2R 더하기 L.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눴다는 말이지. 그지? 그럼 요거는 크거나 같아.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거. 2RL 요거. 자, 그런데 2R 더하기 L이 12잖아. 요거 계산하면 요게 6이 되겠지. 그지? 2R 더하기 L이 12니까. 자, 양변 제곱해버리면 36이 되고 2RL이 되네. 그래서 RL은 1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RL의 최대값이 18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클 때가 18이에요. 그럼 2를 나누니까 이건 제일 클 때는 9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9가 되더라. 자, 요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풀이는 좀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 그런 형태대로 풀어볼게. 2분의 1 R, L. 요거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요 식에서 우리가 L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2-2R로 쓸 수 있잖아. L을 12-2R로 쓸 수 있네. 자, 이거 최대값 구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2차식 최대값 구하는 거지. 2차식 최대인데 요거는 자, 뭐가 된 상태? 인수분해가 된 상태. 인수분해가 된 상태는 절대 전개식이지 말아 있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위로 볼록한데. 요게 R이 R. 위로 볼록한데 0 되는 게 0하고 6이잖아. 0하고 6이네. 그럼 얼마일 때 최대가 돼? 3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최대가 될 때 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야. 3.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그 최대 값은 R이 3일 때니까 2분의 3 곱하기 R이 3이니까 여기 6이 돼서 3, 3은 9다. 이렇게 돼. 자, 43번. 그럼 부채꼴 모양의 꽃밭을 만들 거예요. 자, 반지름도 모르고 호의 길이도 모른다. 그지? 그런데 둘레가 160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레는 2R 더하기 L. 요게 160이잖아. 160. 이때 꽃밭의 넓이의 최대가, 그럼 넓이는 2분의 1 RL이잖아. L. 자, 근데 여기서 L이라는 것은 160 마이너스 2R이지. 그 L 자리에 160 마이너스 2R을 집어넣어. 자, 했더니 2차식인데 위로 볼록한 2차식인데 인수분해 돼 있지. 뭐라고? 아, 여기 위로 볼록한 2차식이잖아. 그래서 위로 볼록한데 0 되는 게 0하고 80이네. 여기 그지? 0하고 80. 그럼 언제 최대가 돼? 40일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반지름은 40이 되고 그 최대 값은 여기다 40 집어넣으면 되네. 40 집어넣으면 20 곱하기 40 집어넣으면 80이니까 여기 80. 그래서 28이 16 이렇게 돼. 그래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생긴 원을 하나 생각. 자, 이 원은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에요. 자, 반지름이 이렇게 R로 하지 말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에요. 자, 이때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요거를 시초선으로 잡을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원 위에 점이 하나가 딱 결정이 되면 원의 중심과 그 점을 이어주면 요거를 하나의 동경으로 볼 수 있다. 그지? 자, 동경이 요러한 모든 각, 동경이 요러한 모든 그 각, 시초선과 이 동경이 세타를 이루는 모든 각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셨어. 수선을.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하죠. 요 점의 좌표를 x, y. 그러면 x분은 x고 요게 y지. 요게 x고 요게 y. 그 다음 요 길이는 1이야. 1. 자, 요거를 x, 요거를 y로 두는 거예요. 그지? 자, 1은 길이지. 1은 길이지만 x하고 y는 뭐야? 좌표잖아. 좌표.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해봐. 코사인 세타. 1분의 x잖아. 1분의 x. 자, 사인 세타를 해봐. 1분의 y지. 탄젠트 세타를 해봐. x분의 y. 이렇게. 자, 요거를 지금부터 잘 이해하자. 1분의 x니까 그냥 바로 x라고 하면 되네. 1분의 y니까 그냥 y라고 하면 되네. 요건 x분의 y고, 그지? 그럼 이게 x가 뭔데? 바로 코사인 세타네. y가 사인 세타지. 요 x가 뭔데? 이 좌표잖아, 좌표. x가 코사인 세타. y가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자,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다. 그럼 이때 세타는 뭔데? 요 각을 세타라는 거예요. 요 각을. 됐나?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각이 6분의 파이야. 3도다, 그제? 요때 반지름이 1이야, 1.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요 원위에 있는,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점은 요 각만 알면 그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잡아주면 요게 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사인을 잡아주면 요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랬나? 사인 세타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점하고 중심을 이을 때 요 각이 생긴다, 그지? 그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잡아주면 그게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사인 값을 잡아주면 그게 y좌표가 되는 거예요. 됐지? 코사인은 뭐라고? x좌표. 사인은 y좌표. 자, 탄젠트는 이거잖아, 탄젠트는. 그럼 x분의 y 이게 뭔데? x분의 y 하는 게 무슨 뜻이야? 바로 기울기잖아, 기울기. 탄젠트는 요 각 세타가 정해질 때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딱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려 하지 말고 정리를 요렇게 해야 돼. 다시 사인 세타 하면 이제 각은 뭔지 알겠지?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점하고 중심을 이었을 적에 동경이 나타내는 그 각이야, 각. 시초선과 이루는 각. 그 각을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 x는 코사인이 앞으로. x는 코사인, y는 사인, 탄젠트는 기울기란 뜻이야. 탄젠트는 기울기. 반지름이 얼마라고? 1이어야 돼, 반지름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요 x, y가 바로 코사인, 사인이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잖아, 그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 1이 되겠네. 1.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요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 갈로를 또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쓰는 방법을 잘 알아도 코사인 세타를 제곱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 돼. 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1이더라. 자,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치? x는 뭐라고? 코사인. y는 사인. 탄젠트는 기울기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잖아. 근데 x가 뭔데? 코사인. y는 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1이 된다는 거. 다 외워야 돼, 이거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더라. 됐지? 자, 이제 삼각비를 우리 중학교 때는 음수 같은 거 없었지,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각을 무슨 각을 쓴다 했노? 임의의 각을 다 쓴다 했지. 그래서 삼각비도 부호가 생기는 거야, 지금부터.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자,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한번 생각해봐. 반지름이 있는 원에서. 자, 요거는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지. 요즘은 각이 무슨 뜻이야? 이게 각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점은 뭐가 각이야? 이게 각이란 말이야. 시초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럼 이 점은 뭐가 각인데? 이만큼이 각이 되는 거야. 각 의미 알겠지? 요런 게 각이 아니야. 요런 게 각이 아니고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이 동경까지 그게 각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이 항상 우리가 따질 때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1, 4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 자,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된다 했나?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요 점의 x 좌표는 보호가 뭘까? 당연히 양수지. 1, 4분면에 있으면. 1, 4분면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은 y 좌표니까 1, 4분면의 y 좌표도 양수잖아.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각 0도부터 90도 사이 각이 아니고 1, 4분면에 있는 각 무슨 말인지 알겠지? 30도 1, 4분면에 있지. 한 바퀴 돌고 390도 1, 4분면에 있다. 그지? 1, 4분면에 있는 각은 부호가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양수. 당연히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그럼 2, 4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돼? 이런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게 xy잖아. 그럼 x는 음수가 되는데 y는 양수가 되지. 빨리 뭐를 머릿속에 빡 박아야 되느냐면 코사인은 무조건 x좌표야. 사인은 y좌표야. 요 원위에 있는 점의 그 좌표가 바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만약에 이 각이 3, 4분면 각이야. 그럼 코사인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도 음수고. 그 3, 4분면에 있는 각은 그 코사인 값을 구하면 음수, 사인 값도 구하면 음수가 되는 거야. 그 점이 4, 4분면 각이야. 이게 뭐, 어디가 각이야? 이만큼이 각이 됐다. 이만큼이. 4, 4분면의 각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야. 자, 1, 4분면에 있는 각은 기울기가 양수네. 그 말은 탄젠트가 양수란 말이야. 2, 4분면에 있는 각은 기울기가 음수네. 그 말은 탄젠트가 음수란 말이야. 삼각비 부호 따지는 거다 지금. 3, 4분면에 있는 각은 탄젠트가 양수. 4, 4분면에 있는 각은 탄젠트가 음수. 이제 부호 따지는 거 이해됐지? 부호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삼각 함수 값의 부호 이 말이야. 이거 뭐냐면 원점 O와 다음 점 P에 대해서 동경 OP,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탈할 때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거예요.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 3, 마이너스 4야. 그럼 3,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가 있어. 그럼 몇 사분면인데? 4, 4분면이지. 그럼 부호가 요놈은 양수, 요놈은 음수, 요놈 또 음수. 부호 이해됐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음수. 부호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제 삼각비 값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삼각비 값만. 자, 이거는 동경을 요렇게 껐을 적에 x가 3이고 y가 4지. 숫자만 보면 x가 3이고 y가 4야. x가 3이고 y가 4야. x가 3이고 y가 4야. 항상 이렇게 고쳐버려. x가 3이고 y가 4잖아. 그럼 요 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이게 세타야. 근데 실제 세타는 이게 세타지. 실제 세타는 이되나? 실제 세타를 이거를 각으로 놓고 풀면 헷갈려. 헷갈리니까 실제 각은 요렇지만 그냥 요렇게 예각으로 딱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부호부터 결정해 놔야 돼. 이렇게 부호부터. 자, 그럼 요게 3이고 4면 이게 얼만데? 당연히 5지 뭐. 됐나? 자, 4이는 5분의 4지. 여기서는 5분의 4지만 실제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부호는 아까 결정해 놨으니까. 자, 코사인은 5분의 3이네. 그럼 이건 그냥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는 3분의 4지.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마이너스 5,10이니까 여기 있지. 여기 있으면 이거는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보면 코사인은 부호가 음수, 사인은 부호가 양수, 탄젠트는 부호가 음수. 이렇게. 자, xy가 얼마냐면 5하고 10이지. 그러면 그냥 5, 12 이렇게 적는 거예요. 5, 12 이렇게. 요 각이 세타예요.
하지만 실제는 세타가 이거다, 그제? 2, 4분면 각. 이제는 부호를 따져놨기 때문에 그냥 예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50이니까 요 길이가 13이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은 13분의 5가 되고, 사인은 13분의 12가 되고, 탄젠트는 5분의 12가 된다. 음수, 콤마 음수니까 여기 있는 점이네, 그지? 이건 3, 4분면이네, 3, 4분면. 자,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코사인 또 음수, 사인 또 음수, 탄젠트는 양수가 돼요. x좌표 음수, y좌표도 음수, 기울기는 양수. 자, 이제 8, 6이다, 그지? 그럼 요게 8이고 6이네. 8분의 6이 되면 요거는 3, 4, 5, 6, 8, 10이 되는 거라, 그지? 그리고 요 각이 세타야. 하지만 실제 세타는 이게 세타가 되겠지, 그지? 자, 3, 4분면에서 이제 부호 결정해놨고, 코사인은 10분의 8, 5분의 4가 되고, 사인은 10분의 6, 5분의 3이 되고, 탄젠트는 8분의 6, 4분의 3이 된다. 자, 각 세타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각이 이렇게 될 때. 자, 아까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의 형태로 잡았잖아. 그리고 요거를 각이라 했지, 요거를. 요 각은 이 말이야. 시초선에 대해서, 시초선은 뭐야? X축과 같은 형태로 보면 돼. X축과 이루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세타를. X축과 이루는 각. 그럼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오더라도 X축과 이루는 요 각을 보고, 실제 각은 이게 각이라 했다, 그지? X축과 요 각만 따지면 돼. 자, 4분의 3파이지. 4분의 파이가 몇 도? 4등분 했으니까 45도. 4분의 파이. 그럼 4분의 파이, 45도를 3개 갖지? 그럼 45도가 하나, 둘, 이게 동경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 각은 이 각이야, 그지? 실제 각은 이게 4분의 3파이야. 그런데 항상 저 실제 각을 보는 게 아니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죠. 크기만 보는 거야, 크기. 실제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4분의 3파이야. 자,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을 찾는, 항상. 예각으로 보면 돼, 예각으로. X축과 이루는 예각이 4분의 파이지. 자,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을 거야. 자, 2, 4분면 각이잖아, 각이. 2, 4분면에서 Y좌표는 양수. X좌표는 음수. 탄젠트도 음수, 이렇게 돼. 이제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야, 그지? 45도란 말이야, 45도. 그럼 이 각이 45도란 뜻이 X축과 이루는 요 각이 45도예요. 자, 여기 45도가 되면, 4분의 파이가 되면 1대 1대 루트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 또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이 되네. 그리고 부호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또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 만약에 마이너스 4,5면 여기 있지. 마이너스 4,3이면 여기 있다, 그지? 그럼 이게 동경이란 말이야. 그럼 실제 각은 이 각이지. 2, 4분면이야. 이제는 X축과 이루는 각이 요 각이잖아, 요 각. X축과 각이 요 각이야. 이거를 그냥 세타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세타야, 그지? 원래는 이게 세타인데 요거를 세타로 보고 항상 예각의 형태로. 자, 그러면 4,3이면 요게 4면 요게 3이란 말이죠. 그럼 요거는 5가 되겠지, 그지? 4,3이니까. 마이너스 4,3이니까 요 길이가 4,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은 2, 4분면이지.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사인은 Y좌표니까 양수, 코사인은 X좌표니까 음수,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음수. 자, 그 다음에 값은 사인은 5분의 3이 되네. 사인은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그지? 사인은 5분의 3. 자, 코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이제 6분의 7파이야. 자, 이것도 봐라. 빨리 찾는 방법 봐라.
6분의 7파이는 항상 이렇게 봐. 6분의 6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잖아. 그지? 그럼 요게 파이잖아, 파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갔지? 그럼 이게 파이잖아, 파이. 180도.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3, 4분면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얼마?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 30도라는 거예요, 30도. 됐나? 자, 이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면 3, 4분면에 있잖아. 그럼 X좌표는 음수, Y좌표도 음수, 기울기는 양수. 그리고 6분의 파이니까 30도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 2분의 1,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만 찾으면 돼. 그리고 그게 몇 사분면에 있나 그렇게 찾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60도야, 그지? 마이너스 60도니까 시초선이 여기 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로 60도 갔으니까.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역시 60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각이, 이게 60도라는 거 아니고, 이 각은 몇 도야? 마이너스 60도 써야 돼, 그지? X축과 이루는 각만 보는 거야, 각만. 어디 있든 간에 X축과 이루는 예각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각이 60도가 되고, 4, 4분면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 4, 4분면에 X는 양수, Y는 음수, 탄젠트도 기울기도 음수. 그 각이 4, 4분면 있는 각이니까. 자, 코사인은 60도니까 2분의 1, 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 이렇게. 세타의 각이 다음과 같을 때, 자, 빨리 해야 돼, 이거를. 여기 봐. 요거를 빨리 어떻게 봐야 돼?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요렇게 빨리 봐야 돼.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그 관계에서 얼마만큼 더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보면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물론 3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보면. 자꾸 요거를 이용해야 돼. 그래야 요 각을 찾기가 쉽지, 그지? 자, 요거는 그냥 12분의 5파이지. 뭐.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지. 파이도 안 되잖아. 1파이도 안 되잖아, 그지? 자, 요렇게 해서 각을 요렇게 표현하고, 자, 50번은 봐.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그냥 6분의 파이 여기 있는 거네, 6분의 파이. 1, 4분면이네, 그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1번은 50번은 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이 30도네. 30도니까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51번은 2파이는 그대로 자기 그거잖아. 3분의 2파이 120도 그럼 여기 오네, 그지? 요게 3분의 2파이야. 그럼 요건 얼마야? 요게 3분의 2파이니까. 요건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전체가 3분의 3파이니까. 파이니까. 그럼 이건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예요, 60도. 60도인데 몇 사분면? 2사분면이에요. 그럼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가 돼요. 그럼 여기 각이 60도지. 60도니까 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가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잖아. 플러스 파이도 되지.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지. 거기서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오네, 그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해야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건 3, 4분면 각이고 X축과 이루는 각은 45도네. 그 3, 4분면이니까 Y도 음수, X도 음수, 기울기만 양수가 돼. 자, 각이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또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 이렇게. 자,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야. 마이너스 12분의 5. 그럼 12분의 5파이는 12분의 5는 곱하기 파이 라디안을 이거 봐. 12분의 파이가 몇 도야? 6분의 파이가 얼마야? 30도지. 요거는 15도야. 15도. 그지? 반이니까. 그럼 15 곱하기 5잖아.
그럼 15 곱하기 5는 5, 25, 75네, 그제? 요게 75도란 말이야, 75도. 75도인데 마이너스 75도지, 마이너스 75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각이 75도인 요각이야. 자, 75도는 삼각비 모르지,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만 찾는 거야? 그냥 부호만 찾는 거야, 부호만.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 값을 다 구했고, 지금은 부호가 4, 4분면이니까 y좌표는 음수, x좌표는 양수,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 이렇게 딱,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몇 사분면 각이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가 양수라고? y좌표가 양수고, x좌표가 음수인 것. 이래지. y가 양수는 여기지. 그 중에 x가 음수인 거는 여기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2, 4분면 각을 나타냅니다. 자, 55번. 자, 뭐가 음수라고? y가 음수라고. 그럼 여기지.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는 여기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3, 4분면 각이야. 알겠지? 자, 뭐가 양수라고? x가 양수라고. x가 양수는 여기잖아.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는 여기네. 여기네. 그래서 이거는 4, 4분면 각. 자, 57번은, 자, 이렇게. y좌표랑 x좌표의 부호가 같다, 이 말이겠네, 그지? xy좌표 부호가 같은 거는 1, 3, 4분면. x가 양수,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양수, 사인이 음수, 이렇게 하지 말고, 곱해서 양수란 말은 요거는 부호라 했다, 항상. 좌표, xy 좌표라 했다, 그지? 좌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란 말이죠. 그 이거는 코사인이 음수가 돼야 돼요. 코사인이. 코사인하고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이 x가 양수가 되면 기울기는 음수지. 자, x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인 건 여기잖아. 또는 반대로 x가 음수고 기울기가 양수라 되네. 자, x가 음수는 여기인데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건 여기지. 그래서 요거는 3, 4, 4분면을 나타내게.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 59번. 요거는 사인, 코사인이 음수야. 그럼 xy 좌표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y 좌표의 부호가 다르다. 이제 요것만 풀면 된다, 그지? y 좌표가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y 좌표는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건 없지. 이런 건 안 생겨, 그지? y 좌표가 음수인데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돼. 자, y 좌표가 음수인데 기울기가 이거 뭐야, 이거? 자, y가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는 여기잖아. 이렇게 하면 기울기 음수니까, 그지? 그 다음에 y가 음수인데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건 없지. 그래서 요 놈이 만족되니까 이거는 1, 4분면 각에 해당한다. 2, 4분면 각에 해당한다, 이 말.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하라며.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생각하지. 그럼 이 위에 어떤 점을 하나를 잡으면 요 점과 원점을 이은 요 동경, 그 동경을 세타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대요? 좌표를. x좌표는 x는 코사인이었잖아. 그 다음 y는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라냐? 기울기가 탄젠트였다, 그지?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 그 점을 동경을 세타라고 할 때,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하면서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의 x 좌표라는 뜻이야. 요 각에 대한. 그게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 세타.
됐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다, 그지? 그럼 기울기는 뭐고? 요 길이 분어, 요 길이. 요 길이 분어, 요 길이. 그게 탄젠트야. 그 탄젠트는 이거 분어, 이거. 그거를 탄젠트 세타래. 그럼 탄젠트는 요게 코사인이고, 요게 사인이잖아.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어 사인이다. 꼭 외워야 돼. 탄젠트는 코사인 분어 사인이더라. 그럼 요게 코사인이잖아. 요게 사인이고, x가 코사인, y가 사인. 근데 요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 1이라 했다, 그제?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을 하면 1이 된다, 이 말. 됐지?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더라. 자, 그 다음 요 표현법. 사인 세타의 제곱, 요런 것을 앞으로 쓸 때 어떻게 쓴다 했나?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라. 쓸 때, 요렇게 써도 되는데,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면 편하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 쓸 때 요렇게 쓰지 말고 항상 요런 방법으로 쓰자는 거.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자, 그럼 참고로 2, 4분면 각 표현하는 것 정리한다. 앞으로 2, 4분면 각 하면, 자, 2, 4분면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이게 몇 도예요? 이게 90도네, 그지? 여기가 180도잖아, 그지? 이게 뭐고? 이게 시초선이랬고, 요만 90도, 180도. 그 요 안에 있는 게 2, 4분면 각이죠. 그래서 2, 4분면 각을 앞으로 표현할 때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되는데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각은 동경이 2, 4분면에 있는 모든 각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할 때는 360도 n 더하기 90도,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4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할 때. 그리고 n은 뭐가 되느냐면 정수가 되는 거예요. n은 정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2, 4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게. 자, n이 0이 되면 뭐예요? 0이 되면 90에서 180도냐. n이 0이 되면. 그 다음에 360도씩 또 더해도 봐. 한 바퀴 돌아봤자 똑같은 각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n 대신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 모든 각들은 2, 4분면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각을 앞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2, 4분면.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만 그런 각이 아니라는 거. 자,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세타가 2, 4분면 각이에요. 그럼 2, 4분면은 각이면, 자, 2, 4분면이면, 여기 있는, 요게 세타예요, 그지? 항상 세타는 시초선이 얼마만큼 같나? 요거 따지는 거잖아. 시초선이 얼마만큼 같나?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잖아. 그럼 여기서 2, 4분면에 있는 각은, 이 각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각은 2,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 x좌표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부호가 양수. 이렇게. 그럼 탄젠트 세타는 부호가 그죠? 음수, 기울기니까, 그지? 요거를 딱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앞으로 요 말이 딱 주어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각비 하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하나의 삼각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세타는 몇 사분면? 2, 4분면이 가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생겼다, 그지?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A각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각이 항상 2, 4분면이 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사인이 5분의 3이라는 말은, 사인은 봐.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사인이잖아. 그럼 이게 5일 때 요게 3이다 이 말이지, 그지? 이게 사인이 5분의 3이다는 뜻이야.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3, 4, 5니까 요 길이는 4가 되겠네. 자, 해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지. 코사인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니까.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 되네. 요거는 4분의 3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2, 4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그 다음 탄젠트도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에서 요만큼이 답이 돼요. 이제는 세타가 1사분면이야. 자,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비의 값이 다 양수지. x좌표도 y좌표도 기울기도 다 양수. 그 다음 코사인이 2분의 1이네. 그럼 요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이 2분의 1이라면 2분의 1이다. 그럼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1분의 루트 3. 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1사분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양수이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세타가 몇 사분면각?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2분의 파이가 몇 도? 또 다 잊어먹지? 파이가 몇 도라 했는데 파이가? 파이는 180도예요. 그럼 2분의 파이는 90도지. 그 요 말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몇 사분면? 2사분면 각이다. 요 말이. 세타는 2사분면 각이다.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 x좌표는 음수고 사인 y좌표는 양수고 탄젠트 기울기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이렇게 음수가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코사인 값이. 자, 이렇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2사분면이라 하더라도 역시 풀이는 이렇게 요각이 세타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에도 역시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값은. 그 피타고라 정리해서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죠. 자, 해서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1분의 2루트 2. 자, 부호를 결정하면 사인의 부호는 양수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음수니까 요게 마이너스 해주면 요게 62번 답이 돼요.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다 하면 이건 몇 사분면이라는 뜻이에요? 2분의 3파이에서 여기다. 요게 2분의 3이고 요게 2파이니까 4사분면 각이다. 요거는 4사분면이다. 4사분면 각을 나타낸다. 그럼 4사분면이니까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4사분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인이 이렇게 음수인데 그 음수가 이렇게 값이 하나 나와 있는 거야. 그제? 자, 비록 4사분면이지만 실제 표현은 이렇게 하나 있다. 요 각이 4사분면 각이야. 그리고 사인이 13분의 12였다. 이 말이야. 5, 12, 13. 피타고라스 알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가 돼. 이제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지.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줍니다. 자, 상감사의 관계 아까 탄젠트 세타는 뭐하고 같다 했나? 탄젠트 기울기니까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했지.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이제 요거를 전개시킨다. 지금부터 요거를 전개시킨다. 여기도 봐. 이거 일일이 다 전개하지 말고 봐.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지. 요건 a 빼기 b의 제곱이다. 그지? 자, 그럼 봐.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a 빼기 b의 제곱을 하면 2ab 마이너스 2ab는 더하면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2배의 a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까. 그지? 요거는 그렇게 바로 써.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그럼 요게 1이잖아. 1. 요게 1이니까 계산하면 2가 된다.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65번째 요런 유형을 잘해야 돼. 65번 유형. 자,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항상 요식을 생각을 해야 돼.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하고 섞여 있을 때는 탄젠트는 항상 요렇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분수로 된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것이 통분하는 거야.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분한다. 코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두 개 곱하면 되네, 그지?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자, 사인 세타에는 1 빼기 사인 세타를 더 곱하면 돼. 자, 이제 분자부터 정리할게. 코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 분자 부분. 자, 분모는 코사인에 1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야? 이게 1이잖아, 1.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이니까 분자가 1 마이너스 사인.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약분되네, 그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만 된다. 자, 그 다음 66. 66도 봐. 66에서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사인 세타를 묶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묶어낼 줄 알아요. 자, 이거는 봐. 앞으로 어떤 계산을 하든지 간에 다 적용되는 거야. 모든 항에 사인 세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는 사인 세타를 계속 들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묶어내버리면 이렇게. 자, 묶어내버리면 요 숫자들이 요렇게 바뀌어서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지. 잘 기억해놔야 돼. 자, 사인 세타가 있으면 이제는 이 부분 통분하는 거야.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요거 더하기 요게 되니까 결국 그거는 2만 남겠네. 자, 사인을 여기 붙일 거를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붙이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뭘 더 할 수 있을 것 같노? 그 다음에 분모가 잘 보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 알겠지? 분모가 1 합차 공식 1 빼기 코사인 제곱.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슨 식이 따라다니고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었잖아.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하고 같아? 사인 제곱 세타랑 같은 거예요, 그지? 그 요 분모가 뭐하고 같으냐면 사인 제곱 세타랑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자 분모에 사인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분모는 사인 세타, 분자는 2 이렇게. 자, 이제는 요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요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하는 게 조건이다, 그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자, 요거를 앞으로 보게 되면 자동으로 탁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자, 삼각함수에서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항상 요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요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왜 제곱하는지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다. 양변 제곱한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게 1이잖아,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네. 자, 그래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자, 이거를 주면 뭘 주면? 합을 주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주면 사인과 코사인은 뭐도 구할 수 있다고? 곱도 구할 수 있다. 삼각함수에서는 합이 이렇게 주어지면 양변을 제곱을 해서 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이 주어지면 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67번에서 구하라는 거고, 구하라 하든 안 구하라 하든 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아, 합과 곱을 한다. 요걸 주면. 자, 이제 이거를 구하라 했지.
사인 코사인을 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또 뭘 해버릴까? 역시 통분해버리는 거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어 통분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합과 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고 두 개를 더했는 거는 2분의 1이 되네. 자, 분모 분자 8을 곱해버리자. 마이너스 3분의 4다.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것도 뭘 해주면 돼? 역시 통분해버리면 끝이네. 자, 통분해버리면 분모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분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지.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근데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은 1이잖아, 1.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자, 70번은 이 말이지. 문제가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고 AB가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A 3승 더하기 B 3승을 구하라. 이거와 같은 문제지. 합과 곱이 있는 건 다 이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씩 변형하는 것만 하면 되네. A 3승 더하기 B 3승을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식을 변형하는 거야. 식 변형.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런 거 있었죠. 거기 그대로 집어넣기만 해주면 돼. 3승이니까 8분의 1.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이게 8분의 9가 되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그럼 여기 16분의 2니까 16분의 11이 된다. 세타가 3, 4분면 각이야. 자, 세타는 3, 4분면 각. 이건 뭐 때문에 주는 거고? 삼각비의 부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지?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는 것은 삼각비의 부호를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5분의 2야. 자, 아까 우리 합을 알면 제곱을 해서 곱을 구했지. 자, 이제는 곱을 하는 거야. 반대로. 곱을 알 때 합을 구하라 했어.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부터 구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곱한 거를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야.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는. 그럼 제곱을 해버리면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게 1이잖아. 1.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이 곱이 아까 전에 5분의 2였다. 그지? 그럼 앞에 2가 더 있으니까 5분의 4 해서 5분의 9가 되네. 자, 뭐가 5분의 9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곱을 했더니 5분의 9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세타가 3, 4분면 각이잖아. 3, 4분면. 자, 이 3, 4분면에서는 코사인 X좌표는 음수. 그 다음에 사인 Y좌표도 음수 이렇게 돼.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이니까 애초에 내가 구하는 값이 음수였다. 그지? 그래서 제곱을 했을 적에 풀마 이렇게 틀리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호가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 부호가 제곱을 했을 때는 조건이 부호 이런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답은 풀마야. 풀마. 그런데 지금은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세타가 이제 2, 4분면 각이야. 사인, 코사인이 곱이 이렇게 있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코사인 빼기 사인을 구하라 했지.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곱을 구해버리자. 지금부터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제곱이야. 그럼 제곱을 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요놈과 요놈이 1이잖아. 1.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이 곱이 마이너스 2분,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요건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2가 된 거예요. 제곱을 했더니. 그럼 답은 풀마 루트 있으면 안 되고 부호를 조사를 해야 되지. 자, 2, 4분면 각이야. 2, 4분면. 여기. 자, 여기서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
그 다음에 사인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는 봐. 이게 음수고, 이거는 양수야. 그 음수 마이너스 양수 했더니 이 전체는 음수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요런 거 있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근과 계수 관계에 있었다, 그제? 자, 이것도 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딱 돼가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게 알파 베타는 뜻이지.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지. 두 근의 곱이 3분의 k가 됐다. 자, 요거는 요 식을 제곱을 할 줄 알아야 돼. 요 식을. 자, 요걸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했더니 그게 9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요게 1이잖아 1. 그럼 사인 코사인이 3분의 k니까 이거는 3분의 2k가 되겠지. 자, 그놈이 9분의 1이다 이렇게. 자, 이 양식이면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고, 그럼 k는 마이너스 9분의 8에다가 요 역수 2분의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약분되면 4고 여기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2차 방정식의 역시 두 근이 이러니까 여기 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지?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란 말이죠. 그럼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러면 그거는 2 사인 세타가 돼. 코사인은 풀마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를 하면 이게 뭐가 돼? 합차 공식 쓰면 되네, 그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그놈이 2분의 k라는 뜻이에요. 그놈이 2분의 k다. 자, 이런 경우는 요 식에서 사인 값을 직접 구할 수가 있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대입한다. 16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k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k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사인이 요렇다 있잖아. 삼각비는 사인 하나만 알면 나머지 삼각비 항상 구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사인이 4분의 1이야. 아, 세타가 있을 적에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루트 15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부호는 뭔지 모르지만 4분의 루트 15다는 건 알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이 아니고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16분의 1에서 요거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16분의 1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놈이 우변 2분의 k다 이렇게 돼. 그럼 2분의 k가 마이너스 16분의 14가 되네. 2분의 k는 마이너스 16분의 14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네, 그지? 그럼 k는 2를 더 곱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자, 여기서는 73번보다는 어려운 것이 삼각비가 요렇게 하나를 주고 요걸 가지고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지? 하나의 삼각비가 있으면 그 삼각비를 가지고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